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이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잘못된 행동만 안 돼, 못하게 하고 체벌을 하게 되면 강아지들 입장에서도 난 뭘 해야 돼? 안녕하세요, 용인 시민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우선 3권의 좋은 강아지와 관련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 비판적으로 조금은 판단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쁘고 좀 편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이런 것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분명히 잘못된 정보들도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산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은 언어. 키우기 전부터 우선 우리 개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나한테 싫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걸 좋다고 하는 거 알아차릴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의 감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의인화를 해요. 강아지들의 능력치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뭔가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나한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화장실 실수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오줌똥을 가리는데 몇 년이 걸리죠? 3, 4년은 걸리잖아요. 강아지들은 4, 5개월만 보다듬어주고 신경 써주면 되는 걸 그 아이들이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혼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강아지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근거로는 3살에서 4살 정도 아이의 감정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나 이럴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먹자라고 하는 건 아무거나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같은 언어를 씀에도 소통이 안 돼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나오는데 이 개들은 다른 종의 완전히 다른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의 언어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키울 때 당연히 내 생각대로 다 돌아가지 않아요. 기계가 아니니까요. 생명체니까. 그러면 그때 불통이 생기고 서로 미워지고 문제 행동이 생기면서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개는 어떤 동물이고 어떤 감정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처음에 데려온 날부터 서로 소통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큰 규칙을 말씀드리면 체벌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이거 모든 동물은 체벌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체벌을 했을 때 특히 저희 부모님이 너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강아지들은 그 이해도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의 행동학책, 저명하다는 수의 행동학 전문가들이 쓴 책에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 원인 첫 번째를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방금 말씀드린 개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로서는 정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체벌만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이 안 돼인 줄 알거든요. 우리가 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잘못된 행동만 안 돼, 못하게 하고 체벌을 하게 되면 강아지들 입장에서 난 뭘 해야 돼? 난 이거 원래 난 개로서 해야 되는 행동인데 하면서 훨씬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 행동으로 터져나갈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체벌보다는 칭찬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내서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행동 대신에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집 안에서의 기본 규칙들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우선 규칙을 정해야 돼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의 발을 핥게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핥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핥게 하지 않을 거면 딱 정해놓고 이럴 땐 정확히 안 되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가족들끼리 규칙만 잘 정해놓고 이럴 땐 바로 무시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자만 잘 정해놔도 강아지들은 룰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끼리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면서 오히려 반려견들은 더 혼돈이 되고, 그러면서 또 괜히 잘못하면 혼나고 이러면서 계속 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같이 얘기를 해서 규칙을 만들고, 가장 기본은 잘못된 행동은 무시하고 잘한 행동을 격하게 칭찬해주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강아지들은 아프다는 표현을 끝까지 참아요. 진화적으로 내가 아프다는 표현을 했을 때 약한 존재로 보여지고 도태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 누구일까요? 보호자가 유심하게 확인해서 이 친구들이 아프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발견을 한다면 병원비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리고 훨씬 더 치료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표현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몸을 떨기, 아니면 움직이지 않기, 식욕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는 거, 아니면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는 거, 아니면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찌는 거, 그리고 구토, 설사 당연하고요. 그리고 특정 몸을 만졌을 때 깜짝 놀란다거나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털이 빠지는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더 유심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견들 같은 경우에는 구토 한두 번, 설사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라고 하지만, 새끼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해도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고 탈수 등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성장을 한 이후에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강아지들의 1년은 사람의 3, 4년과 같기 때문에 노령견이 됐을 때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추천드리지만 많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년에 한 번 검사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사람처럼. 네. 특히 노령견이 됐을 때는 꼭 추천드리는 것은 흉부 또는 복부의 초음파 검사는 꼭 추가해서 같이 검사를 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물병원이라도 한번 전화를 드려봐서 수의사 선생님은 상주하고 계신지, 응급처치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을 한 이후에 가장 가까운
24시간 병원을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거나 붙여 놓으시는 게 좋고요. 병원을 가면 이미 늦는 상황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목걸림 사고들. 실제로 수의사들은 수의사 일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인데, 이 목걸림 사고 같은 경우엔 집에서 보호자가 해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을 한다. 병원이 우리 아파트 안에 있지 않는 한 3분 거리 안에, 내가 얘를 들고 뛰어서 병원까지 도착하는 게 3분도 아니에요. 2분 안에 갈 수 있지 않는 한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자분들이 해결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부피가 있는 간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혼자 있을 때 주지 않는 겁니다.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그런 객검이나 부피가 있는 간식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분리불안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너무 오래 먹는 간식을 주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집에 돌아왔더니 여러분이 이유 모르게 주고 있어요. 제가 입을 열어봤을 때 큰 간식이 목에 걸려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떤 방법을 써든지 빼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입을 열고 내가 손이 물린다고 하더라도 막힌 물건이 보이면 꺼내야 하고, 꺼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들어서 등을 친다거나 흔들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곳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막힌 것을 빼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인터넷에서 강아지의 하인리법을 검색하셔서 이 방법도 익혀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응급처치 방법에는 지혈, 그리고 심폐소생술들이 있는데요. 지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깨끗한 옷이나 수건으로 최소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눌러주시고, 뛰었을 때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우리가 압박해야 되는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 심폐소생술로 검색하셔서 미리 한번 머릿속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